제가 유튜브 3년 동안 하면서 전문가분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신 분들, 부모님들 많이 만나신 분들한테 아이 잘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진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요? 어머니 학교 상담 가셨는데 담임쌤이 어떤 애가 일기장에다가 승우가 싫어요, 승우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 교육관이 좀 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애한테 중요한 게 뭔지 진짜로 본질은 딱 한 문장으로 얘기 드리면 네. 가 선행된 아이들은 결국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내는 애들이 돼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과 공부 동기부여의 전도사 같은 분,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얼굴이실 것 같은데요. 스몰 빅 클래스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글도 쓰고 계시는 조승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평소에 즐겨보는 채널인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스몰빅 클래스 조승우 작가라고 하고요. 디넵이나 마음고치고 같은 프로그램, 또 최근에 낸 공부가 설렘이 되는 순간 이런 책들 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동기부여.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을 소명으로 일하고 있는 조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자기주도적이다, 자기주도 네. 학습이라는 의미. 제가 원래 알고 있을 때는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 학원이나 도움 받지 않고 그게 자기주도 학습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네. 물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오늘 또 작가님께서 저희 채널에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혼자 공부한 힘이란 책도 쓰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공부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주도권을 가진 애가 학원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건 아니죠. 반대로 집에서 아무 목표의식 없이 그냥 엄마가 시켜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방학 때 우리 부모님들 많은 경우에 근데 왜 그러시는지 알지만 예를 들면 문제집 사서 집에서 이 책 언제 얼만큼 풀어 이거는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혼자서 공부를 한다고. 왜냐면 아이가 스스로 이걸 해야 된다는 목표의식도 없고 이걸 선택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애들은 중학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중학교나 고학년 부모님들 만나면 저희 아이가 공부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본질은 공부법이 아니에요. 본질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법 후에 따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뭘 할지 자체를 고민한 적이 없고, 그럼 이제 그걸 더 앞으로 가보면, 지금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내 목표가 뭔지에 대한 애초에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결국 답답하니까 그렇게 사주면서 이제 풀게 시키는 건데, 그거는 물론 그 이유는 너무 알지만, 그러면 지속 가능하진 않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저는 메타인지랑 다 연결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는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고 누가 이렇게 시킨 거를 하게 되면 그거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면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늦게까지 부모님이나 학원에서 정해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아이가 초등, 중등을 거치면서 내가 목표가 뭐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특히 중학교 3년 동안은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쌓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PAR 학원 유형이라는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학교 때 가능하면 종합학원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떤 종합학원이냐면 이게 중등 내신에 학원에서 그 교재부터 범위부터 숙제 다 정해서 스케줄 짜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결과는 잘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뭐안 해오면 집에 안 보내니까.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 결국은 특히나 고교학점제까지 이제 본다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쌓여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본질은 학습이 아니고 자기주도예요. 자기주도 태도가 되는 애들이 학습을 할 때 나오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고 그러면 자기주도적 태도의 본질은 뭐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고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 안 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아이들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 된다는 이유로 더 안 되게 만든 경우들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초등 고학년, 중등에 오셔서 부모님들이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는 지점 당장의 눈앞의 것들 때문에 이 뒤의 것들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불안하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 그런 본질들을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작가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네. 결국 내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잘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닐 텐데 네. 그런데 계속 아이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결국은 잔소리
라고 딱 치부를 해버리고 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잔소리다라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부모님들 마음이 너무 제가 부모는 안 네. 돼봤지만 마음 너무 잘 아는 게 공부와 설렘이 되는 순간 책에도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진짜 이유?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면 정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그런 거죠. 공부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잔소리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10대 때 하셨던 뭐 후회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진짜 우리 애는 나보다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지 않지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잔소리하는 경우에요.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집 푸는 거, 숙제하는 거. 선택이라는 게 뭘 야기하냐면 책임감이라던가 동기부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데 또는 이 일이 되게 만드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원인이 같이 기여를 했어야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정해준 거예요. 넌 해라라고 해서 맞죠? 했을 네. 뿐.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기가 어렵죠. 내가 선택한 적도 없고 이걸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이 얘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학습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풀어 이거 해 이게 부모님들도 이제 바쁘시니까 그런 건 알지만 결론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 진짜 잘 못하는 부분이고 늘 반성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맥락도 알고 왜 필요한지 다 아니까 팀원들한테 이거 언제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상대방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된 거네요. 그렇죠. 책들 보면은 진짜 좋은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 목적과 의도를 얘기해야 된다고. 군인들은 지휘관의 의도를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핵심은 이 목적과 과정, 맥락을 설명해주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지, 얼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라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거기서부터 뭔가 이걸 내가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기고 목표의식이 생기는데 생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하게 만드는 건 다른 거거든요. 법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섭과 조언의 차이가. 간섭은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화가 나면 그게 간섭이라고. 부모님도 모르게 이거에 대한 주도권이 결국 부모님한테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 과정을 설명해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이런 이유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하게. 근데 부모님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린데 그걸 받아들이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잔소리가 언제부터 이제 좀 늘어나냐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 한 3학년, 이제 4학년 공부를 막 해야 될 때. 결국 학습이라는 게 끼어들면서부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들을 사람이 그걸 접수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들을 마음이 왜 없어졌느냐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조금 한 타임라인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애들 걸음마만 할 때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의 애정이 되게 조건 없는 거라고 느껴졌다고요. 근데 학습이라는 게 끼면서 어느 순간 수학 잘하면 뭐 해줄게 또는 영어 시험 잘 보고 왔을 때 엄마 아빠의 표정만 봐도 어느 순간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학습을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봐야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무의식적인 느낌이 아이들한테 가면 결론적으로 애정이 조건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희 라이브에서 지난번에 정우일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독립의 욕구, 의존의 욕구, 유대감과 어떤 자율성의 욕구. 근데 이게 특히 5, 6학년 사춘기 때부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내 알아서 할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대화도 그렇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자꾸 놓치게 돼요. 이 아이가 원래부터 받았어야 할 조건 없는 그 애정과 지지와 칭찬 이거가 없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당연히 방어 기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른들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학 영어 잘하면 뭐 해주는 이미 공부를 잘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누구보다 인정받고 어른들에게 뭔가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진짜 사랑받고 네. 다 느꼈다고요. 그러면 애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만큼 해내고 싶다는 성취 욕구가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근데 특히나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이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지만 어느 시기보다도 내 부모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은 시기거든요. 그 인정 욕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 근데 더 최악의 상황은 했는데도 안 돼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인정을 하기보다 오히려 실망하게 돼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바보가 되는 이중고 것보다는 삼중. 차라리 안 해서 안 되는 게 나은 거죠. 아, 제가 그래서 공부머리 이런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의도를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애들한테는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공부머리라는 단어가 공부는 타고난 재능과 어떤 그런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부머리만으로 성적이 결정되는 1차원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재능, 환경, 운, 노력, 전략 수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건데 애들한테 자꾸 그런 단어들이 공부는 타고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는 것들만 눈에 보여. 그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그 흔히 얘기하는 무기력, 수포자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거 다 어른들이 사실 만들었어요. 잔소리, 그러니까 누군가는 잔소리를 듣는데 네. 그 말을 우리 엄마가 하면 난 이거 잔소리를 안 들리고 이런 아이들의 차이가 되게 결국은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딱 한 문장으로 얘기 드리면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죠. 부모님과. 네. 그거가 선행된 아이들은 결국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낸 애들이 돼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원하다 보니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관계가 돼야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데 네. 자기주도 학습을 앞에 놓다 보니까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만나본 모든 아이를 정말 그런 아이를 키운 부모님들은 관계를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모님도 잔소리하고 화내고 다 그럼요. 하죠. 어떤 책 속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나의 1번은 아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의 자존감, 이 아이의 성취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잔소리 받아야 될 걸로 따지면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전국 랭킹에 들었을 겁니다. 아, 정말. 학교에 사고 많이 치고 공부 안 하고 게임도 많이 했고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한 적도 많았고 축구 새벽까지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머니랑은 진짜 관계가 흐트러진 적이 거의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아들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망치지 않고 하셨다는 게 어머님을 한번 모시고 싶을 그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가 뭔가 신사임당의 DNA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때 일화를 좀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학구열이 네. 높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당연히 기대가 있었고 어릴 때 말도 잘하고 3살, 4살 때 말 잘하고 이러면 네. 박사님 뭐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3학년 때 네. 이기적이고 또 사려 깊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되게 어려웠고 어머니 학교 상담 가셨는데 담임쌤이 어떤 애가 일기장에다가 승우가 싫어요. 승우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 교육관이 좀 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중요한 게 뭔지 진짜로 그때 한번 당신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생각을 정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것 그게 결국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대로 아이를 키워가시는 부모님들의 근원적인 공통점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그 회사의 어떤 철학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그 회사의 구성원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고 부모 자녀 관계도 하나의 팀 관계라고 네. 한다면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유튜브 3년 동안 하면서 네. 진짜 많이 했던 질문이 너무 식상한 질문인데 전문가분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신 분들 부모님들 많이 만나신 분들한테 아이 잘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진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요? 객관화였어요. 자기 객관화. 근데 그게 아이에 대한 객관화도 있지만 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객관화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객관화가 그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 나눈 것들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교환일기 써보면 네. 어떤 아이는 인정 욕구가 강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성취 욕구가 강한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내가 상 받은 걸로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고 상을 받아서 내가 해내서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두 아이에게는 피드백이 다르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은 결국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주도성을 높여주는 부모의 말, 그리고 떨어뜨리는 말.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을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이 다를 텐데 네. 이제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 아까 얘기 나눌 때도 교환일기 쓴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발화보다는 글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몰 클래스에서도 그 교환일기 플래너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교환일기 애들이 자기 칭찬 적고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 지지의 말 써주시는 거 플래너
습관의 거의 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장같지 90%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는데 애들이 플래너 쓰는 거 처음에 다 싫어해요. 네. 근데 그거를 밑에다가 한두 줄만 부모님이 오늘 플래너 이렇게 열심히 썼네. 오늘 이거 잘했네. 칭찬 지지에 두세 줄만 써주셔도요. 네. 애들이 계속 써나가고. 정말. 네. 왜냐면 귀찮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기 싫었던 이 일이 결국 나한테는 특히나 인정욕구 높은 애들이 인정받고 부모님의 칭찬 듣는 그런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로 하면 이게 이까지 차니까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글이라는 거 근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 잡고 쓰실 수 있잖아요. 제가 뭐 힘들 때마다 써주신 것도 있었지만 어릴 때 썼던 것들도 제가 뭐 인스타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삭히고 생각을 하고 이걸 썼을까가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글로 전하는 거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나오셨던 서울대 쌍둥이 어머니나 유정임 작가님이나 항상 그 글로 뭐 쪽지를 넣어주든 뭘 하든 유튜브 댓글 보면 아침에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냈는데 너무 반성합니다 말로 하려고 하면 결국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래도 글 한 번 쓰면 그 말이 뭐 5번 10번은 상쇄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방식에 대한 얘기였다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잘하셨던 거는 그런 거 있어요. 실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오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습관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본질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결국 아주 작은 성공, 성취들로 만들어진다는 건데 제가 어릴 때 TV 보는 거 진짜 좋아해서 맨날 TV만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엄마 아빠 맞벌이 하셨는데 둘 다 출근하실 때 집 리모컨을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시험 일주일날 벼락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있어서 그거 할 때만 나 좀 불러줘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프로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벼락치기 일주일 남았으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들은 진짜 절제력 하나는 뛰어나. 엄마는 그렇게 못해. 근데 그 말이 제가 해낸 좋은 행동 하나에 대해서 절제력 뛰어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작은 행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다음 시험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자의반 타의반 들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더 볼 수가 없구나. 그 그렇죠. 말씀 들어. 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좋은 얘기잖아요. 네. 내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혼자서 어느 날 하도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방 청소를 했어요. 네. 진짜 좀 기억나는 게 우리 아들은 마음 먹으면 방 청소 진짜 잘해. 저는 여전히 방 청소를 안 하지만 마음 먹으면 방 청소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왜냐면 같이 발을 맞춰 가야 되니까. 아이가 통해서 변화가 됐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네. 원상복구 듣던 그 말씀 들으면서 왜 아이랑 부모가 같이 해야 하는 건지. 이 스스로 하는 것이 되려면 그 밑바탕에 유대감, 정월 박사님 얘기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아이들이 계속 사춘기 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조건적이었던 부모의 애정과 지지가 계속 존재하고 있나?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애들이 A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A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카들 중1인데 사촌 형님한테 아빠한테 왜 공부해야 돼요? 질문했대요. 그래서 형님께서 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1시간 동안 연설을. 네. 근데 그날 애들이 확실하게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공부 이유를 깨달은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애들이 왜 공부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이 힘들고 어려운 거 계속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얘기 더 밑바탕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범위의 일 안에서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안 들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언제 수포자 돼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안 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더 이상 수학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내 수학 실력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안 드니까. 근데 게임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게임은 굉장히 정직해요. 게임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만큼 정직하게 레벨이 올라가고 경험치가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레벨이 올라요. 애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면요. 레벨 안 오르면 게임 하겠어요? 절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애들은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 나아지는 느낌보다 오히려 안 되는 느낌. 학군지의 아이들일수록 더더욱 그러해요. 숙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잘했네가 아니라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숙제가 부족했나?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경험. 그게 이제 고학년 되면 쪄들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애들이 새벽까지 숙제해요. 근데 플래너에는 항상 동그라미보다 X가 더 많아요. 그럼 그 누구의 잘못이에요? 물리적으로 학원 갔다 와서 이제 여기 조금 너무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시까지 갔다 오면 11시까지는 좀 쉬고 밥 먹고 12시까지 1시간 정도 공부하면 되지? 아니, 어른들도 못하는 걸 왜 애들한테 기대하냐고요. 애초에 스케줄을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취하는 경험을 못 쌓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경험을 쌓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와 게임에 그렇게 빠지는 게 요새 스마트폰 문제. 또 당연히 스마트폰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근원적으로 애들은 그게 아니면 놀 것도 없고요, 할 것도 없고요. 동시에 이 아이가 유일하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일하게 뭔가 머리를 쉬고 내가 막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게요, 머리 그냥 생각 안 할 수 있는 게 게임할 때 유튜브 볼 때예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앞에 상황도 봐줘야 이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거기서 스마트폰 빼버리면 다른 문제 안 생길까요? 좀 문제 생기다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이 문제지만 과연 그게 본질인가? 저는 이 앞에, 예를 들면 저희 때, 저 최근에 계속 생각하는 건데, 저희 때는 나가서 학교 놀이터든 운동장이든 나가면 애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에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야구하고 다 했어요. 지금 그런 모습 볼 수 있나요? 그럼 애들은 뭐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결국 그걸 뺏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들은 애초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 일상을 내가 정하지 않은, 내가 뭔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내가 뭔가 흥미를 느끼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내가 뭔가 의도한 대로 구현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보고 자꾸 현상만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생각은, 저는 네. 이 얘기 드리면 부모님한테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억울할 수 있지 않나?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애초에 카카오톡이고 SNS인데, 네. 물론 그거에 대한 부작용 당연히 동의하고요. 근데 그게 음, 저는 좀 네, 그러네요.